10장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소. 나는 미주리주에서 무법자로 유명했던 제시 제임스가 살던 마을 부근에서 자라났다. 미주리주 카니에 있는 제임스 농장을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당시 거기엔 제시 제임스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제시 제임스의 며느리는 제시 제임스가 기차와 은행을 털어서는 이웃 농부들에게 은행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주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마도 제시 제임스는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략 60년 후에 더치 슐츠, 쌍건총 크롤리, 알 카푸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사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당신이 거울 속에서 보는 그 사람마저도 자신을 대단히 존중하며 스스로 훌륭하고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J.P. 모건은 분설력이 뛰어난 그의 연설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하나는 특이의 그럴듯한 이유이고 나머지 하나는 실제 이유다. 사람들은 물론 실제 이유를 생각할 것이다.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는 이상주의자에서 듣기에 그럴듯한 동기를 생각해내려 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좀 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충고로 들리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펜실베니아주 근래 놀든에 위치한 파렐리 첼사의 해밀턴 파렐의 사례이다. 파렐 씨에게는 불만으로 가득 차 이사하겠다고 위협하는 임차인이 있었다. 임대차 계약은 아직까지 넉 달이 남아 있었다. 한 달에 55달러를 지불하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당장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해왔다. 파렐 씨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겨울을 저희 집에서 났습니다. 겨울은 한 해 중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계절이죠. 게다가 가을까지는 다시 아파트를 새놓기 힘듭니다. 220달러가 날아가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보통 때였더라면 그 임차인에게 가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사하며 나머지 임대료를 당장 한 번에 모두 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우는 대신 다른 전략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개 씨,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사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임대업을 오래 하다 보니 인간 본성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당신은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분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리라고 확신해서 도박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결정을 며칠만 연기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다음 월세를 내기 하루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사 가려는 생각을 접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당신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사하시는데 기꺼이 협조하고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이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간 아니면 원숭이입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거죠. 달이 바뀌고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이 신사분은 본인이 직접 와서 제게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아내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대로 이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된 노스클리프 경은 신문을 창간할 때였다. 그 신문에는 노스클리프 경의 사진이 실릴 예정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편집장에게 편지를 썼다. 노스클리프 경이 더 이상 제 자신을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싫습니다. 라고 썼을까? 아니다. 그는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다. 노스클리프 경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호소했다.
제 사진을 더 이상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싫어하십니다. 존 록펠러 주니어 역시 신문 기자들이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찍어내는 게 만뜩찮았다. 그리고 그 역시 기자들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다. 록펠러는 이 사진들을 공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 록펠러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욕구, 어린아이들은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욕구에 호소하였다. 그는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몇몇 분은 아이가 있지요. 지나치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게 아이들에게 좋을 리가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메인주 출신의 가난한 소년이었던 사이러스 커티스가 혜성처럼 빛나는 경력을 막 시작할 때였다. 그는 결국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와 레디스 홈 저널의 소유주가 되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다른 잡지들과 비슷한 원고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돈으로는 최고의 작가들을 고용할 수 없었던 커티스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커티스는 불후의 명작 작은 아시드를 썼던 루이자 메이 올컷의 명성이 절정에 치닫고 있을 때에도 그녀를 설득하여 글을 받을 수 있었다. 커티스는 올컷의 글에 대한 대가로 $100를 지불했는데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지정한 자선 기관에 지불했다. 이 시점에서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 건 노스클리프나 록펠러나 감상적인 소설가들에게나 가능하죠. 하지만 보세요.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골치 아픈 사람에게도 가능한지 보고 싶군요. 그럴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란 없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원리도 없다. 당신이 지금 얻은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면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험삼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어쨌든 간에 당신은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예전에 내 강의를 들었던 제임스 토머스의 슈라다. 한 자동차 회사의 고객 중 6명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수수료 모두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고객은 없었다. 하지만 각자 몇몇 요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 하나하나는 고객들의 동의 서명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했고 고객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다음은 신용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지불일이 지난 요금을 청구하려 취했던 조치들이다. 이들이 요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그들은 모든 고객들을 찾아가서 직설적인 말투로 받을 날짜가 한참 지난 요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두 번째, 그들은 회사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고객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틀렸다. 세 번째, 그들은 회사가 고객보다 자동차에 대해 훨씬 아는 것이 많다는 점을 암시했다. 그러니 논쟁이 무슨 소용인가? 네 번째, 그 결과 고객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방법 중 어떤 것이 고객과 합의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채권 담당 부서장은 법적인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때 사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장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 조사해본 후 이 사람들이 모두 제때 필요한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무언가 잘못되었다. 돈을 받는 방법 자체에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장은 제임스 토머스를 호출했다. 그리고 토머스에게 이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아내 보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토머스 씨가 취했던 조치들이다.